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친구들은 한국어를 어떻게 배울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2월 11일부터 클럽하우스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영어로 한글을 가르쳐 주는 방을 매일매일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 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10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100일 동안 이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관찰한 것들, 보고 느낀 것들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한국어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정말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한국어 공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거의 10명 중에 7, 8명은요, 드라마를 5년, 10년, 15년을 봤다 그래요. 미국 친구들인데 미국 드라마 안 본다고. 한국 드라마만 너무 재미있어서 5년, 10년을 봤더니 그냥 뭐 교재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어떤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닌데 한국어가 그냥 들리고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한국 음식점에 가서 먹고 한국어로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창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 드라마의 힘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영화나 미드로 공부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친구들에게 느낀 점은요. 이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한국 음식, 한국 노래, 한국인의 패션, 그리고 뭐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 이런 것까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해요. 제가 가르쳐 줬던 수업 중에서 친구들이 진짜 좋아했던 수업 중에 하나가 정월 대보름에 우리가 먹는 뭐 부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행사들, 뭐 쥐불놀이가 뭔지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수업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너무 좋아했었어요. 너무 신기하대요. 그리고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면서 그 단어를 배우는 거, 문화를 배우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줄임말 가르쳐 준 수업이었는데 제가 단짠단짠, 인싸, 아싸, 꿀잼 이런 거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걸 배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를 좋아하면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그걸 배우는 게 즐거움이 된다는 거를 이 친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도 교과서나 교재, 시험 공부로 억지로 배우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 싶고 이 사람들은 이 행사를 어떻게 하고 뭐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즐기고 친구들끼리는 어떻게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아주 작은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영어를 배우면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거는요. 이 친구들은 아주 기초 단계부터 말하기 듣기를 같이 연습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문법책을 한 권 다 끝내고 그리고 막 단어도 다 공부를 하고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막 영어 듣기도 막안 되는데 막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신감을 쌓은 다음에 영어 말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은요. 단어를 하나를 배우면 그 자리에서 그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봐요. 그리고 발음해 보고 저한테 자연스럽냐고 물어보고 좀 틀리면 말해 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렵다 이 형용사를 알려주면 이게요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운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으로 활용이 돼요. 이게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 봐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이 어려워요.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한테 말해보고 틀렸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단어를 알려주면 어려워요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친구들은 한국어 말고도 다른 언어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다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단어,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영어를 글자로만 아니면 문법으로만 배우고 계시다면 이 친구들의 연습 방법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글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점 중에 또 하나는요. 문법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모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그거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친구들은요. 잖아요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잖아요를 왜 붙이시나요? 잖아요와 거든요의 차이는 뭘까요? 모르잖아요. 이거랑 모르거든요. 이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국립국어원 사이트에 가서 이걸 검색을 해봐요. 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잖아요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자신의 말이 맞지 않느냐고 상기시키면서 핀잔하듯이 말함을 나타내는 관용구처럼 쓰이는 표현으로 보기와 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공손한 표현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윗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이렇게 정의를 읽으면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 정의를 이해한다고 잖아요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단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문법 또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고 그 정의를 이해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처음 한 번이고요. 만약에 잖아요를 현실에서 사용하고 싶으면 예문을 최대한 많이 읽어보고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또 미드, 영화, 현실 세계에서 잖아요를 사용한 대화를 많이 들어보고 또 내가 써보고 쓰면서 분명히 실수가 있겠죠? 실수를 하면 원어민이 그런 상황에 우리 잖아요 쓰지 않아. 윗사람에게는 쓰지 않아. 이런 식으로 원어민이 지적을 해주고 그러면 다음엔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고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에서 찾아보고 그 뜻을 이해하고 거기서 끝! 이렇게 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직접 예문을 만들어 본다든지 뭐 그 예문을 실생활에 써본다든지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단어를 배우면 거기서 예문을 만들어 보고 실제로 그걸 써보고 또 그 친구가 내 말을 듣고 그거 좀 어색해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싸게 샀어 이거 발음 한번 해보실래요? 싸게 샀어. 이거를 이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우리나라의 그 더블 컨소넌트라고 하는데 쌍 자음 있잖아요. 뜨, 쓰, 쯔 이런 발음 있죠. 이거를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에 싸게 샀어 이런 식으로 두 번이나 들어가고 시옷 발음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막, 막, 막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발음을 할 때, 이 발음 정말 어려워. 난 안 돼. 한국인은 이 발음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좌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발음이 안 들려. 왜 안 들리지? 난 이 발음이 왜 안 들리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나라 사람에게든 안 되는 발음이 있고, 안 들리는 발음이 있어요. 왜냐면 그 모국어에 없는 발음이 내가 배우고자 하는 제2외국어에 있기 때문에요. 누구에게나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2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발음, 안 들리는 발음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한글을 외국어로 배우는 친구들도 어려워하는 발음이 있고 안 되는 발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지적을 받았을 때, 너 지금 L 발음, R 발음이 안 되네.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는 위축이 돼요. 그리고 좌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그 발음 안 하려고 하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친구들은 발음이 안 되면 저한테 다시 말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연습해보고 다음에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당연히 한 번에 안 되죠. 근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반복이 되면 당연히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안 되는 건 당연하다. 연습을 하면 된다. 원어민에게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하고 내 발음을 봐달라고 하면 된다. 저는 이런 거를 이 친구들을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발음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는 안 되는 발음이 당연히 있는 거고 연습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BTS 가사 해석해주고 아이유 노래 가르쳐주고 어머니와 고등어 노래 가사 막 알려주고 드라마 펜트하우스 대사 듣기 연습하고 막 이런 걸 제가 자꾸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대 입장으로 나도 영어를 배울 때 내가 좋아하는 걸로 배워야 지루하지 않고 재밌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냥 교과서만 막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재밌어하는 자료를 끊임없이 찾아서 스스로 그게 너무 재밌어서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BTS 노래가 좋아서 가사를 이해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언어 공부가 더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루하지 않게 지속 가능성, 매일 꾸준히 할 수 있으려면 정말 재밌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배우실 때도 그냥 막 패턴만 외우기, 막 교재 하나 끝내기,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재밌어 하는 걸 찾아서 그게 진짜 궁금해서 찾아봐야지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일상적으로 자주 말하는 문장부터 연습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줬던 게 자기소개예요. 제 이름은 뭐예요? 저는 미국 사람인데 지금은 어디서 살아요? 저는 학생이에요. 전공은 뭐예요? 한국어 배운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런 문장들을 제가 가르쳐 줬어요. 아예 이 틀을 보여주고 이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다른 한국 사람들이 있는 방에 가서 막 자기소개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자기소개 문장을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큰 자신감을 주는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쳐 줬던 거는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질문 있어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표현들을 가르쳐 주니까 수업 시간에 우리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뭐 했어요? 어제 뭐 했어요? 주말에 뭐 했어요? 쇼핑 가요? 공부했어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안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자기소개,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말들, 그 다음에 내가 일상적으로 뭐 했는지, 오늘 뭐 했어요? 뭐 먹었어요? 이런 걸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정말 간단한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친구를 사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자신감을 주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물론 어려운 단어를 배우는 것도 좋고 어려운 문법을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적으로 내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먼저 익혀둔다면 그 문장들을 자주 사용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영어를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100일 동안 이 친구들이랑 한글 수업을 하면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고요. 이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 자격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지금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자격증을 따고 나서는 영어로 한글을 가르쳐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보는 게 꿈이에요. 한국어를 너무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준비해야 되면 저도 책임감 있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동기부여도 되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오늘 영상에서 공유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시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랑 영어 공부 꾸준히 같이 해보세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